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퍼크셔 운영 수익은 4분기에 71% 증가하여 14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고수익 채권을 매수할 기회일까?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퍼크셔 해서웨이의 2024년 4분기 실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끄는 퍼크셔가 어떻게 수익을 급증시켰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첫째, 퍼크셔의 4분기 운영수익 71% 증가. 퍼크셔 해서웨이의 2024년 4분기 운영수익은 전년 대비 71% 급증하여 14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보험사업 호조와 투자 수익 증가 덕분인데요. 특히 자동차 보험사 GICO의 실적 개선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GICO의 실적 변화 2023년 36억 달러, 2024년 78억 달러 세전 기준. 인수 마진도 19%로 크게 개선. 2022년에는 손실을 기록했으나 CEO 토드 콤스의 개혁으로 턴어라운드 성공. 워렌 버핏도 연례주주 서한에서 GICO의 실적은 놀라운 수준이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둘째, 애플 주식 매각으로 현금 보유량 급증. 퍼크셔는 2024년 동안 1340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각했으며 이 중 애플 주식 매각 규모만 1000억 달러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퍼크셔의 현금 보유 현황 2023년 말 1680억 달러, 2024년 말 3340억 달러. 단 1년 만에 약 2배 증가. 현금 증가 이후 애플 주식 매각과 미국 국채 매입. 퍼크셔가 애플 주식을 일부 정리한 이유는 국채 금리가 높아지면서 투자 전략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국채 이자가 주식 배당보다 높아지면서 보다 안정적인 투자처로 이동한 것이죠. 워렌 버핏의 주식 재매입 전략. 2024년 5월 이후 자사주 매입 없음. 이후 퍼크셔 주가 상승 주식이 내재 가치보다 비싸졌다고 판단. 2024년 퍼크셔 주가 25% 이상 상승, S&P 500 지수보다 높은 수익률 기록. 셋째, 철도 공공서비스 제조업 부문의 실적. 철도 사업 BNSF 4분기 세후 이익 5% 감소 13억 달러. 경쟁사 유니언 퍼시픽은 6% 증가. 경쟁사 대비 수익성 개선이 필요. 정밀 항공 부품 사업 프리전 캐스트 파츠 4분기 매출 12% 증가 104억 달러. 세전이익 24% 증가 19억 달러. 팬데믹 이후 회복세지만 퍼크셔 인수 당시 2016년보다 아직 수익성이 낮음. 공공서비스 사업 퍼크셔 해서웨이 에너지 PH 4분기 영업이익 65% 증가 37억 달러. 풍력 발전 투자 증가와 연방 세금 공제 혜택 덕분. 넷째,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점. 보험 투자 부문 성장은 긍정적, 주식 매각 후 현금 증가. 국채 중심 투자, 철도 제조업 부문의 개선 필요성. GICO의 실적 상승은 장기적으로 긍정적. 퍼크셔의 실적이 크게 상승했지만 철도 및 제조업 부문의 실적 개선이 관건입니다. 특히 BNSF 철도는 경쟁사 유니언 퍼시픽 대비 수익성이 낮아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섯째, 결론 퍼크셔의 강력한 성장 지속될까? 보험 투자 부문이 실적을 견인하며 기록적인 4분기 실적을 달성. 애플 주식 매각 후 현금 보유량 급증, 국채 투자 확대. 철도 제조업 부문은 다소 부진 개선 필요. 워렌 버핏이 이끄는 퍼크셔가 향후 어떤 투자 결정을 내릴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고수익 채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고수익 채권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매수 기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첫째, 고수익 채권 현재 매력적인 이유. 현재 고수익 채권 정크본드의 수익률은 평균 6.94%. 일반 채권 ISHARS 코 US 애그러거 펀드 ETF AGJ 수익률은 4.6%. 머니마켓 펀드 평균 수익률 4.2%보다도 높음. 즉, 고수익 채권을 매수하면 일반적인 채권보다 약 2.3%포인트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고수익 채권이 과대평가되었다고 분석하는데요. 2023년과 2024년 고수익 채권 ETF는 각각 13.2%, 7.4% 상승하며 이미 많은 상승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수 기회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둘째, 고수익 채권이 금리 상승에 강한 이유. 고수익 채권은 일반 투자 등급 채권보다 금리 상승에 덜 취약합니다. 브랜디와인 글로벌 하이힐드 펀드 BGHAX는 지난 5년간 연평균 6% 수익률. 반면 일반 채권 ETF AGG는 같은 기간 연평균 0.6% 손실 기록. 일반 채권은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하락하는 특성이 강합니다. 하지만 고수익 채권은 금리 상승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입니다. 이는 채권 듀레이션 금리 민감도의 일반 채권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금리가 오를 때 일반 채권보다 가격 변동성이 작다는 것이죠. 셋째, 고수익 채권의 리스크화 기회. 고수익 채권은 정크본드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이 발행하기 때문입니다. 즉,
디폴트 채무 불이행 위험이 더 높다는 뜻이죠.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신용등급이 높은 고수익 채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고수익 채권 시장에서 BB등급 비중 38%, 현재 BB등급 비중 54% 신용 리스크 개선, 즉 과거보다 안전성이 높아졌으며 디폴트 위험도 상대적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넷째, 포트폴리오 배분 전략. 고수익 채권은 전체 채권 포트폴리오에서 15%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주식시장과 비교하면 변동성이 낮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투자 전략가 마이컬 어로는 적극적인 채권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SPDR 블랙스톤 하이인컴 ETF HYBL을 추천하며 이 ETF는 고수익 채권뿐만 아니라 레버리지 대출과 담보 모기지 채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고수익 채권만 단독으로 투자하기보다는 다양한 채권을 섞어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결론 고수익 채권, 지금 매수해야 할까? 일반 채권보다 높은 수익률 6.94%, 금리 상승에도 방어력 강함, 고수익 채권의 신용등급이 과거보다 높아짐 안정성 증가. 하지만 시장이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신중한 접근 필요.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포트폴리오의 10에서 15% 정도를 고수익 채권으로 배분, 신용등급이 높은 BB등급 채권 위주로 투자, 하이힐드 채권 ETF 활용해 분산 투자. 지금과 같은 금리 환경에서는 고수익 채권이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처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